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제가 전국 아파트 신문에다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칼럼을 쓰는 거는 이 아파트 관리 업종이라는 거, 회계, 물론 제가 회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아파트 업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입주민들이 잘 알 수 없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저희 아파트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라던가 직원들의 이제 힘든 점이라던가 이런 거를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그래서 서로 간의 간극을 좀 줄이고자, 입주민과 그리고 우리 관리 직원들의 간극을 줄이고자 이렇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입주자들한테는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뭐 하는 데야 라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요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지난번에 11월 22일 날 쓴 거고요. 관리소장의 퇴직금은 과태료 적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조금 젊었을 때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보다 좀 이쁜가요? 자, 여러분, 이제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백선의 대표, 이렇게 해서 아파트 뉴스 칼럼입니다. 자, 여러분, 관리소장님들의 농담 중에 하나가 퇴직금이 과태료 적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그러죠, 여러분? 그만큼 아파트는 과태료를 납부할 일이 많다는 반증이죠.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이요, 사적 자치기관이잖아요. 그죠? 무슨 뭐 공공기관이 아니죠. 우리가 국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동사무소도 아닌데, 요즘 동사무소로 안 부르지만 어쨌든 사적 자치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공공기관 못지않게 많은 법과 법령,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이거나 지역난방인 경우에는 의무단지로 구분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법률 등을 지켜야 합니다. 어느 분들이 또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상복합에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은 의무단지입니까? 맞습니다. 150세대 이상 의무단지입니다. 상가가 뭐 30세대, 아파트가 150세대, 그러면 의무단지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관리소는 관리소장이라는 아저씨가 매일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거나 격리 아줌마죠. 격리 아가씨도 있지만 격리는 전화나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법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처리기준, 회계처리기준, 사업자 선정지침을 근간으로 하고, 얘네가 가장 중요한 법이죠. 그 외에 집합건물법, 근로기준법, 강연법, 예방법,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 시설안전관리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고법, 폐기물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화재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뭐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또 민법이죠, 여러분. 민법. 그죠? 민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처리 방법들이죠. 위에 열거한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발생하는 주요 사항은 장기수선 계획 절차 위반,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관리비 용도외 사용 위반,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위반, 회계감사 미실시 신고 위반, 관리비 공개 및 각종 공개 위반, 안전점검 미실시 보고 위반, 시설물 보수, 이력 보관 위반 등이 있습니다. 뭔가 위반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수많은 과태료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과태료 중에 하나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오사용이죠. 실제 과태료가 발생한 사례를 보면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등기수수료 69만 원을 관리비에서 우선 부담하고 장충금에서 집행하려 했다고 그 과태료를 1,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아파트 배수구 덮개 구입비 44만 원을 장충금이 아닌 수선 유지비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조금 약간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장기수선 충당금이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즉 사용자, 소유자죠. 입주민, 그 사용자가 아닌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주자가 소유자, 입주자 등은 소유자와 사용자죠. 입주민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립, 오수립, 오남용 등을 막는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수선유지비 항목인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썼으니까 그 금액을 대체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공동주택에서 대체하면 되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 1,00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외에도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상승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정말 쓰죠. 그죠? 뭐 1000세대인데 요즘은 서무 안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격리 한 명 쓰고 막 최소한 막 솔직히 1300, 400세대는 여직원이 한 3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그래도 막 커뮤니티도 있고 요즘은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가 돼요. 우리 그 정기직원도 그렇고 경비원도 그렇고 우리 관리소장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계속적으로 의무가 더해지고 있고 업무도 많아지고 의무도 더해지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세무도 해야죠. 이렇게 틀리지 말아야 되죠. 또 그리고 올해 말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2024년 7월 19일부터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이에 많은 관리사무소에서는요. 많은 급여를 주고 전문가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공동주택은 많은 입주민이 살고 있고 또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공동의 이익을 관리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고 사고 없고 편리하고 회계나 관리가 투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인원이 높지 않은 급여로 많은 업무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중 횡령이나 기타 중대사항의 위반이 아닌 이상 단순한 업무상 실수라면 과태료 등이 아닌 시군구청의 지도 및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 과태료를 팍 때려버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으로 그냥 빨리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물론 이제 일부겠지만 단지 입주민이 막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어떤 단지는 1년에 4-5번이나 시감사들을 나왔대요. 그리고 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은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은 관의 역할을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을 오남용하지 않고 정석으로 처리할 때 이 가을 하늘처럼 아름다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깊어가는 가을과 다가오는 겨울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11월에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계시죠? 관리소장님의 퇴직금이 과태료 적금이 아닌 그분에 좀 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월급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전국 아파트 신문에서도 제 얼굴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반갑게 반갑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행복하시고요. 항상 과태료 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행복하세요.